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납니다.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. 명절하면 떠오르는 곳, 또 정하면 떠오르는 곳, 바로 전통시장이죠.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통시장 다들 많이 가실 텐데 국민권익위가 전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분석했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인지 국민권익위 전시현 민원정보 분석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도 잘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전통시장에 대한 민원을 심층 분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국민권익위가 그동안은 민원 예보를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민원 분석도 하셨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민원 예보는 그 특정 시기에 급증하거나 그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그 민원을 분석해서 네, 그 관계기관의 사전 조치를 당부하는 것인데요. 그랬다고 하셨죠. 네,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민원 예보뿐만 아니라 그 기획이나 이슈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. 그 국가의 그 주요 정책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그 민원을 그 심도 있게 분석해서 네, 그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그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그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것인데요. 네, 전통시장도 그 이런 기획 이슈 분석 중 하나입니다. 그 코로나19 그 심화된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들의 그 경제적 심리적 그 피해를 회복하고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그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이 되었습니다. 네. 전통시장 생각하면 예전과 다르게 요즘 가보면 굉장히 뭐 편리해지고 네. 좋아졌단 말이죠. 근데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는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전통시장법에 따라 그 시장이나 군수, 구청장이 그 인정한 전통시장 수는 그 2020년 기준으로 한 1,400여 개에 이릅니다. 예. 그리고 그만큼 관련 민원도 많았는데요. 그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3개월간 한 12,000건의 그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. 12,000건이요? 네네. 어떤 내용들 들어오나요? 예, 우선 그 전통시장 내에서 그 불법으로 동물을 그 도살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, 그리고 그 불법 노점과 적치물에 대한 그 단속을 요청하는 등 그 전통시장 내에서 그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노후화되고 비위생적인 그 시장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 다양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.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.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혹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먼저 그 불법 적치물에 대한 민원인데요. 그 전통시장에서 그 상인들이 그 상품을 전시하는 그 매대를 그 가게 앞에 놓고 예. 또 그 앞에 그 이중 셔터나 칸막이를 설치해둔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있죠. 예. 이렇게 그 불법으로 쌓아둔 적치물이 그 방문객들의 그 통행을 방해하고 그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통로를 막고 있어 그 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그 코로나19 전통시장에서는 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했는데요. 아시다시피 라이브 커머스는 그 온라인으로 판매자와 그 소비자가 실시간 소통하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죠. 예.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그 집에서 편안하게 그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그 싱싱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다시 진행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. 그런 것도 들어오는군요. 네. 이건 좋은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외에도 코로나19 그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주문 증가에 발맞춰서 그 전통시장에서도 그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게 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저는 민원이라 그러면 항의성 그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요청 같은 요청 사항도 많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지역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분석된 내용은 어디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? 네, 저희들은 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전환 지원과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그 중소벤처기업부하고요,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, 그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서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 목소리가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. 네. 정말 뭐 10,000개가 넘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분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. 아마 온라인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한 거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권익위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이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은 그 지자체,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의 1,10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수집 분석합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것들 모아온 것들이 그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그 결과를 그 해당 기관에 제공해서 그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. 예.
그리고 그 지금 그 모든 예보, 민원 예보하고 그 기획 분석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해 놨습니다. 어디서 볼 수 있나요? 그 네이버나 뭐 다음 등 그 인터넷에서 그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라고 검색하시면요.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. 예, 예. 보시면 이제 저희들 그 분석 보고서나 예보를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코로나19하고 미세먼지, 친환경차 뭐 이런 것들 그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예. 그런 것도 분석해서 많이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관심을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말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전시현 민원정보 분석과장과 함께했습니다.